KBS가 진짜 거의 한 10년 만에 복귀하려고 하는 우리 한가인 언니를 말하자면 낙하산으로 밀어냈어요. 개쓰레기 같은 짓이죠. 네. 네, KBS 역사저널 그날이 배우 한가인 씨를 새 MC로 확정해 첫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측이 무기한 잠정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사측이 전 KBS 아나운서인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밀어붙이려다 무산되자 아예 방송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없애고 다른 프로 만들어서 거기에 조수빈을 안 치는 거죠. 몰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가인으로 지금 돼가지고, 앞에 어. 그 프로그램 저기 만들었대요. 네. 그 티저도. 네, 일부 티저도 만들고 뭐 MC 패널 전문가 섭외 대본까지 준비 다 마치고, 유명 세상에. 배우 그 코너 촬영도 네. 끝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시작합니다 하는 것까지 다 해놓은 거고 이제 녹화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바꾸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꾸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이재원입니다. 그 들어봤죠? 이재원. 그때 세월호 그 다큐 만들 때 4월에는 안 된다. 6월에도 안 된다. 그때도 그 새끼가 아직도 안 잘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다큐 날려버린 그 사람인데 조수빈 씨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 특별위원 그냥 건이 친한 동생이지 뭐. 이자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현직 이사 이자 채널A 메인 뉴스 앵커를 거쳐 현재 TV조선 시사 프로 MC. 무엇을 해도 괜찮아. 일단 경쟁자가 한가인이잖아. 나 조수빈이 기상캐스터나 스포츠 캐스터쯤 돼가지고 막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 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고려를 좀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가인이잖아. 한가인이 섭외됐다는 자체도 이 역사전에 큰 건 하나 한 거예요. 협찬도 네? 2억 원 가량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가인이니까. 녹화 5회차까지 다 완료가 돼 있는데 녹화 직전에 이재원 본부장이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내정했다. 그리고 안 되니까 프로그램 사실상 폐지를 통보했다. 한가인 씨 같은 경우 25세 연정원한테 보쌈 당해가지고 결혼하신 후로 연예계 복귀를 정말 대한민국 남성 팬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예능 나와갖고 유럽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나 하는 참에 드라마나 이런 거는 안 되니까 시아버지가 워낙 부자니까 교양 프로로 역사 다큐로 복귀를 하게끔 된 거고 기대치가 엄청 큰 거거든. 그러면 KBS 차원에서라도 상 줘야 돼. 이런 모셔와야지. 모셔온 사람한테 상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택도 없는 청와대가 대통령실에서 내리꽂은 보수 패널 이직 패널 아나운서 낙하산으로 꽂겠다고 거기다가 없애버려? 프로를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프로를 없애? 결과적으로는 그럴 거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그렇게 들여놓은 거 많고 스폰서 많이 붙여서 어려운 거면 그냥 프로 없애. 그리고 새로 구성해. 그때는 조수빈으로 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억 원대 스폰서 계약부터 시작해갖고 KBS에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안기는 결정인 거야. 이걸 내부에서 국장급 따위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면 잘라야지. 이런 새끼는 잘라야지, 회사 차원에서.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하는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서 이 방송편성 규약 제정 및 공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싸그리 무시하고 중간에 이 녹화가 보류되고 있는 사이에 조수빈이 스스로 그럼 나 안 할게요. 문제 크게 안 할게요라고 안 할 했는데 건데 내가 언니한테 전화는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작진이 그러면 다시 하자라고 하니까 이재원 본부장이 조직의 기강이 흔들렸으니 그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 잠정적 폐지. 이게 지 기분 수틀린다고 잠정적 폐지하다는 건데 이건 지 기분 때문이 아니야. 지금 용산에서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나 계실 우리 건희 형님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아니 내가 하명을 했는데 그대로 안 된 게 있단 말이야? 라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요런 오바지를 한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하냐? 아, 정말 개쓰레기 같은 정부의 개쓰레기 같은 관료들, 건희 형님이랑 딸려있는 밑에 똘마니들이 이래요.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 짓이라도 해야 되는, 사실상 이것들은 개예요, 개. 예? 건희 언니의 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 분리불안이 있었던 토리는 지금 한 번도 못 봤는데 살아는 있나 모르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어제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갈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뭔데? 곱게 말한 거고요. 지랄 연병을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그리고 일본 기자가 왜 다케시마에 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누구신지 넌 뭐야? 라고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처음 뵈서라고 하고 갔습니다. 이 조국 장관 관련해 청문회 때 이후로 계속 의혹 나오고 이거 했을 때 일본 애들이 예능 프로에서 조국 장관 얘기를 가지고 스페셜을 진행했어요. 그때 얘네들이 조국 장관한테 지어준 별명이 담아내기상입니다. 양파라고. 까도 비리가 나온다 그래갖고 담아내기상이라. 그거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새끼들 사과 방송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놈들이 지네들도 검찰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봤잖아요. 진짜 4년 만에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한민국 제2야당의 대표로서 스스로 저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것도 정치 입문 한 달 만에 12석을 거느린 제2야당의 당대표가 될 거라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스토리들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아, 진짜 그 12라는 숫자가 참 절묘한 게 이순신 장군이 뭐 나중에 뭐 사실이 아니라고는 얘기합니다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 느낌하고 뭔가 되게 오버랩 되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 갔는데 일본 정부 관방장관이 뭐라고 지가 뭐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냐 어떡해?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지금 독도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일본한테 펄쩍 뛰라는 얘기예요. 그 펄쩍 뛰는 일본이 뭘 할 거냐? 홍렬이한테 항의를 하면서 지랄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일부러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요 라인 사태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반일 감정 막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윤석열이 나서서 진화하고 있어요. 기업 간의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되고 지금 기업이 선택을 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직접 입으로 까고 있어요. 이걸 반일몰이라고 하고 있어. 라인 이 사태에 돼가지고. 나는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이런 얘기 할 거라고는 알았는데 이 사태 터지고 이거 불거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이거 기시다가 직접 전화했거나 그 총무성이죠? 이토 히로부미 손자. 그 새끼가 전화를 했거나 직접 일본한테 오더 받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그냥 매국노들이야. 매국노들이 지금 이거를 반일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매국노지. 뭐가 매국노야? 매국노를 뽑은 거야, 이 찍들이. 그래서 지금 라인이 사실상 팔려나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이제 지분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제값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업체 뺏기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뺏긴 것도 억울한데 값도 제대로 안 쳐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정당하게 라인이 정당한 거래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이사 선임 부분의 지분 문제에서 동등한 상태로 나가게 되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어요. 니들이 그토록 원하던 라인이면 몸값을 좀 제대로 쳐서 얹어서 돈을 줘라고 가는 건데 지금 선정이는 뭐라 그러면 요즘 형편도 어려운데 싸게 줘. 지분을 다 받고 싶어. 니네 지분을 다 받고 싶지만 나는 싸게 받고 싶네? 안 그러면 조금만 지분을 넘겨주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배당이나 받아. 이런 식으로 사는 놈이 갑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SNS에서는 이거 들고 중국 기업 찾아가서 돈 더 받아내라고, 차라리 없앨 거면 돈이라도 더 받아내라고. 그러니까 일본을 헐값에 팔지 말고. 지금 라인 야후의 시가총액 25조 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재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분은 약 35% 정도, 33%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100% 라인을 갖고 있다가 야후하고 합작을 하기로 하면서 둘이서 같이 사업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 둘이 지분을 50대 50으로 하자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 중에 그 계약을 맺었던 이 A그룹, 그러니까 투자 A그룹이 전체 주식의 65%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A홀딩스. A홀딩스가. 그러니까 손정희도 100% 우리 돈으로 할 거 아니니까 우리끼리는 50%씩 가지기로 하자고 30%에서 65%를 가졌는데 나머지 35%를 다른 자본을 끌어들여갖고 투자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계약에 응하는 순간 100% 지분을 가진 라인은 33% 지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뺏길 운명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들고 나와서 뺏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세가 좋아요. 25조 원 정도 쳐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33%니까 8조 원. 거기에 프리미엄 얹으면 10조 원 정도 받으면 말하자면 그동안 뭐 앞으로 장래성은 떠나서라도 최소한 10조 원 정도만 받으면 그게 제값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손정희는 10조 원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넘기고 2년 후에 받아가라든지 아니면 10%만 우리한테 넘기고 경영권을 우리가 지배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해서 줄게. 라는 방식으로 후불로 밀고 가려 그래요. 왜? 저도 돈 없으니까. 중동돈 빌려갖고, 여기, 돈 100조 원 가까이 까먹었잖아요, 지금. 손정희도. 그래서 손정희도 이것저것 돈 되는 건 다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이버는 라인도 잃고 미래 사업도 잃고 제값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네이버의 주가 하락 내지는 어떤 사업성 저하로 잃게 될 손해를 받는다고 치면 수백조 원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야 지금 정당하게 지네들끼리 거래 잘하고 있는데 니네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지 마. 이러면서 되려 외놈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왜 반일모래 해? 이게 반일물이야? 야, 진짜. 지금 라인 야후에 연결돼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한 2,500명 되는데 이 사람들 고용 불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갔다가 이제 2,500명이 잘려서 한국에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한국에 자리 없으니까 그 사람들 한국 들어오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 서버가 한국에 다 있는 상황인 거, 그거 옮겨갈 거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본이 기술력이, IT 기술력이 떨어져갖고, 라인에 있는 직원들이나 한국 기술들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 문제라든지 앞으로 네이버하고 협력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이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라인의 최선의 방법은요. 네이버의 최선의 방법은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라인을 고장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는 행정지도가 나와도 법으로 어떻게 재판 걸고 이러지 않아요? 당연히 재판 거는데 그 재판을 걸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간섭과 어떤 법적인 장난질을 계속 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 더 피곤해진다는 거지, 라인 입장에서는. 그래. 라인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라인을 네이버로부터 지분 정리 제대로 못 해낸 소프트뱅크도 괴롭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사장을 하면서 할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중국에 위챗을 찾아가가지고 텐센트한테 이거 20조에 살아. 이거 20조에 우리 집은 사세요. 10조라는데 저기 어. 우리는 20조에 팔게 그냥.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 해외 부분 같은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대만이나 홍콩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업 가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보. 네, 정보적인 면이나 어떤 커뮤니케이팅 면에서 엄청 탐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공개 입자를 붙이면 돼, 중국 쪽에다가. 아니면 일본 사업을 아예 그만두면 안 되나?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업 그만두고 라인 비슷한 거, 라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게이트 닫아버린 상태에서 라인 쓰시던 분들 라인으로 오시면 우리가 라인에 있었던 거 뭐 아이템이나 뭐든 그대로 다 해줄게 갖고 복수 사이트 만들어도 됩니다. 안 해줘요. 일본 정부의 일본 총무성의 승인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준다. 허가 안 나오고 뭐 그러면 그럼 니들도 쓰지 말고 닫아버리면 된다니까. 나가버려. 안 하면 되지. 아니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라인 야후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동남아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네 침 뱉을 거야 오줌 쌀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더 받아내든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애써서 키워놓고 손 한 번 못 써보고 달라는 대로 뺏기고 제값도 못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누가 외국에 진출하고 누가 외국이랑 합작을 할 수가 있겠어. 심지어 이 정부라는 놈들 가만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요. 네이버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가 뺏기는 건 기정사실화야. 그런데 진짜 제일 좋은, 얘네가 머리를 굴렸을 때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돈 많이 받는 거예요. 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국민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게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면서 반일 감정까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측에서 야 이 상황이 지금 네이버 니네한테 유리할 것 같아. 네이버도 사실은 조용히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돈 잘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딱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저기 네이버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대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 협박이에요. 일본 정부의 협박이에요. 네이버 한국 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네거티브한 얘기 나오잖아. 니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깎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는 입을 꾹 쳐달고 조용히 제발 이게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우리 정부가 친일 행각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 이 정부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근데 네이버 측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도와주세요. 네이버 주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런 게 없다는 것 자체는 아니 그걸 못한다니까. 맞아요. 문나나의 뇌피셜처럼 이미 팔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 협상이 원만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뭔가 소문나서 반일 감정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회사 측 입장에서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망해야지 뭐. 만약에 네이버가 이게 제 뇌피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뇌피셜과 다른 쪽이라면 네이버가 저는 다방면으로 자신들이 다이렉트로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다방면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라인 사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일주일 넘게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 서치를 해보면은 네이버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네이버는 솔직히. 이미 시기상으로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수, 판매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이미 같은 느낌이 결정을 들어요. 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팔아야지. 근데 팔게 되면 국민들이나 주주들이 싫어할 텐데 라는 부분 하에서 이 정상적인 판매를 전제에 놓은 상태에서 이걸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켜는 봅시다. 왜냐면 네이버가 분명히 뭐 기업이 개인 기업인 거고 그로 인해서 네이버의 자산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이게 결국으로 국민들의 그 반일 감정 내지는 반기업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치면 라인을 팔아서 10조를 받은들 결과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림으로써 혹을 뗀 줄 알았는데 본체가 죽어버리는 요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영진들은 생각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사실상 삼성하고 연결돼 있는 삼성의 어떤 그 품 안에서 자란 자식이에요. 삼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게 네이버고 네이버의 성장 안에는 어떤 형태든지 삼성의 인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자본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지분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삼성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실행을 할지도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